단판? 서희의 외교는 맞아. 근데 서희의 외교 단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서희의 외교 단판, 강동육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있는 그대로 사실에 가깝게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이 또 어떠했는지도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놈의 도대체 뭘 어디서 배워와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사에서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배경에서 A라는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A라는 일 개쩌름 하고 끝내요. 그 개쩌는 일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실제 당시에 복합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드디어 중국 대륙에 수나라, 당나라 다음에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5대 19. 921년대의 5대 19기예요. 개판이었단 얘기요. 개판. 948년대의 5대 19 시대. 이게 뭐냐면은 수나라가 있었고 당나라가 생기고 또 당나라가 개박살난 다음에 이 5대 19기라는 게 생겼다는 건데 개판이었단 얘기입니다. 이게 드디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갑니다. 요나라와 송나라로 정리가 되죠. 어느 정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번에도 말했고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데 당나라든 송나라든 누가 세웠든 상관없이 한족 중심으로 중국 대륙에서 천자와 황제 이런 거는 그냥 한족 중심으로 중국 대륙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갔었다. 그렇게 이제 드디어 송나라가 들어섭니다. 서기 979년에 송나라가 들어서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대륙이 또 송나라로 재통일이 돼가지고 중국 대륙이 송나라의 국가로서 이제 가나 싶었는데 아니지. 북방 유목민족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중국 대륙은 항상 제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민족성, 소수민족들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들이 중국 대륙 역사에서 한족이 중국 대륙을 통일한 그런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유목민족, 이민족,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자꾸 누가 와. 그런 역사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속해서 지금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고 그러는 이유들이 다 그랬던 배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미 송나라는 960년에 튀어나왔어요. 이미 송나라가 960년에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 이전부터 당나라가 부실해져가지고 아까 말한 5대 19기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그 복잡한 그 역사가 흘러나오다가 송나라도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절대로 송나라만 튀어나온 게 아니요. 송나라가 튀어나오기 전에도 저렇게 많은 국가들이 같이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당나라가 시름시름 앓고 이제 부실해졌을 때 수많은 이민족들이 쑥쑥 커져 쑥쑥. 그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게 지금 5대 19 956년에도 지금 지도에도 나오는데 가장 먼저 중국 대륙에서 이민족들 중에 튀어나온 게 거란입니다. 왜 그 옛날에 그 드라마 태조왕건 보면 아지테 할아버지 아죠? 아지테. 이분. 이분. 태조왕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요 아지테 할아버지가 태조왕건 옛날에도 드라마 보면은 궁예짱한테 저 아지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 배야, 북쪽에 아유라복이라는 인간이 거란을 흡수해서 지금 뭐 거란족이 개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궁예짱이 그때 아유라복에게 전하라. 이 북쪽으로 북벌을 할 사람은 바로 짐이라고. 그 아유라복이라는 사람이 거란의 여러 개 부족들을 박살도 내고 통합도 하고 그러면서 나 이제 황제임 하면서 거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야율아복이에요. 이름 더럽게 어려워. 야율아복이. 아무튼 이 야율아복이가 이 영화가 거란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 거란이 점점 커지면서 현재 베이징까지 먹어. 연운 16주라고 해가지고 중국 북에서 내려오게 되는 지역이죠. 중원의 코앞이에요. 중원의 코앞. 지금 현재 베이징이 있는 그 지역까지 요 나라 거란이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란은 실제로 그 전까지는 한족들이 살고 당나라라던가 뭐 한족의 정체성들이 살아있는 그런 지역을 먹지 못했었는데 저때 드디어 한족들이 사는 지역까지 먹은 거예요. 거란이. 그러니까 거란이 한족 얘네들은 그 천자, 중원 드립치고 좀 유교 이런 거 좋아하던데 그러면서 일단은 나라 이름부터 바꿉니다. 뭐로? 요.
요나라. 좀 현타 온다. 현타와 얘들아. 요나라. 이 거란의 요나라가 이 연은 16주를 먹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리장성까지 넘었단 얘기예요. 이게 만리장성 위에 있으면은 일단 만리장성 가가지고 이제 딱 군사 몰고 가면은 무조건 그 점령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워. 성에 있고 그 성을 넘으려는 애들이 싸우면 누가 유리해? 무조건 성에 있는 애들이 적은 병력으로도 훨씬 더 강한 그 화력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만리장성 위에 있었으면은 관리하기가 편한데 이민족들을 이미 넘어온 거예요. 만리장성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랑 이제 거란, 요나라가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지. 왜? 송나라도 저 요나라를 이제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무조건 이 요나라, 거란 얘네를 만리장성 위쪽까지는 쳐내야 된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쳐낸 다음에 일단은 송나라도 자기들도 세력을 다지고 국내의 어떤 상황들도 다지고 중앙 집권도 이제 좀 하고 그러면서 송과 요가 싸운 거죠.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나도 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요나라 시대에 거란의 저 요나라가 고려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역시 요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조공을 바쳤구나. 아니지 그건. 그건 아니야. 막 무슨 뭐 고려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막 요나라가 아우 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지금 송나라 조져야 되니까. 정도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얘네 지금 여기서 미친 듯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대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 피곤해지는 거야. 뒤통수 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요나라가 고려한테 공물을 바쳐요. 고려가 당시에 엄청나게 큰 전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군사력은 아니었더라도 어찌됐든 요나라 입장에서 양상 사이드로 전선이 확장되면은 좋을 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송나라가 이렇게 컸을 때가 아니에요. 5대 19기 안 끝났을 때야.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5대 19기 안 끝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여기 밑에 지역을 통일하기 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라가 지금 한장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고려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면 피곤하잖아. 요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나라가 고려한테 공물을 보냈어. 나폴레옹이든 히틀러든 전선 2개, 3개, 4개 되면 개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도 고려한테 공물을 보낸 거야. 근데 고려가 어떻게 했을까? 요나라가 공물을 팍 받쳐서 막 행렬이 막 끝도 없어 막 행렬이 엄청나게 막 많이 보낸 거야. 고려가 뭐라고 했을까? 이런 오랑캐 새끼들 저 새끼 거 받아가지고 뭐하냐고 개무시를 해요. 당시 거란이 뭐야? 유목민족이잖아. 유목민족들한테 진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양, 낙타, 말이에요. 낙타는 빼자 그럼. 양이랑 말이야. 낙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낙타? 얘네가 낙타? 웬 낙타? 그런단 말이야. 낙타가 원래 이게 중동아랍 가면 낙타 많이 보는 원래 낙타가 몽골 지역에 많이 살아요. 원래 고비 사막에도 낙타 엄청 많이 살아. 근데 사람들이 낙타는 중동아랍 이집트 쪽 아닌가 이제 그런단 말이지. 얘네도 낙타를 썼어. 낙타가 추운 데서도 산대. 어찌됐든 그 거란이 그래서 낙타랑 양이랑 말을 막 바쳤대 고려한테. 요나라가 그러니까 그 낙타말 졸라 귀한 거를 이제 쟤네 입장에서 엄청 귀한 걸 바친 거야 진짜로. 고려가 이 오랑캐 새끼들 이러면서 막 개무시하면서 거란이 갖다 준 양 낙타 말을 다 굶겨 죽여요 일부러. 그러다가 960년에 하이 송나라가 이제 하이를 해. 튀어나와 송나라가 이제. 그러자마자 고려가 바로 송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송나라의 당시 어떤 본인들이 주장하던 게 뭐였냐면 송나라가 당나라의 바통 터치를 받은 중국의 정통 왕조는 송나라다. 그동안 통일신라도 그랬고 고려도 그렇고 중국 중원 국가들하고 웬만하면은 원만하게 조공책봉 관계를 하면서 좀 잘 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송나라가 이제 뭔가 이제 큼직하게 이제 들어서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도 이제 저 오랑캐 새끼들보다는 정통 중원을 먹은 천자국 송나라랑 조공책봉을 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게. 근데 당시 저 고대 시대에서 저 900년대 저 때만 해도 중원을 먹은 국가 아니면 다 오랑캐. 다 오랑캐. 고려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은 오랑캐 아니고 나는 이 천자를 알아보고 천자랑 조공책봉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나는 오랑캐 아니고 이 위에 새끼들은 오랑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나라가 낙타고 말고 다 보냈는데도 다 굶겨 죽인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동맹을 맺어야 된다. 아니 북한이랑 군사 동맹을 맺어야 돼.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난리 칠 거 아니야. 어디 중국이랑 동맹을 하냐 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고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저런 오랑캐 새끼들하고 친하게 지내냐고. 그래도 여기랑 친하게 지내는 게 낫지. 이런 느낌과 분위기도 있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거란과 고려가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안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란 요나라 입장에서 이 새끼들 봐라 고려? 아니
낙타랑 말을 보냈는데 굶겨 죽여? 아니 근데 송나라랑은 송나라 튀어나오자마자 조공책봉을 해? 야마도잖아. 개빡치잖아. 거란 당시 요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송나라랑 싸우느라 이제 바빠져서 졸라. 여기 있는 고려가 또 지들이랑 친하게 안 지낸대. 후달리잖아. 개빡쳐서 거란의 요나라 소손영이가 요나라의 소손영이가 6만 군대를 가지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여기서 서희의 외교 담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의 요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요나라랑 거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송나라랑 싸우느라 바쁜데 얘네랑 어찌됐든 쇼부를 빨리 봐야 돼, 지금. 여기를 내버려두고 여기로 간다? 고려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거란 요나라의 시각에서 소손영이가 당시 압록강을 건너고 고려로 쳐들어갈 만 했던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렇지. 뒷문을 일단은 잠궈야 될 거 아니야. 뒤가 구려. 통수가 시려, 요새. 아무튼 그런 게 있어. 후방이 털릴까봐. 여기서 서희의 외교 담판이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장이 너무 심해요. 담판? 서희의 외교는 맞아. 근데 서희의 외교 담판? 이게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거죠, 표현이. 뭔가 외교를 한 사람이야. 서희가 굉장히 뛰어난 외교관이 외교관으로서 능력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외교를 잘하는 양반이요, 그 양반이. 근데 담판을 했다? 이 말에서 이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왜곡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당시에 소손영이가 6만 대군 끌고 이제 거란 요나라가 온다고 하니까 고려도 개쫄았었어, 당시에. 고려의 당시 그 신하들 관료들도 그 황궁 안에서도 왕궁 안에서도 야, 빨리 평양까지 주고 죄송합니다 하자. 당시 소손영이가 온다고 했을 때 고려의 스탠스야, 이게. 평양까지 땅 드릴게요. 꺼져주세요. 처음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자, 그냥. 근데 당시에 서희가 누구였냐면은 국방부 장관이야, 고려에 당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래도 평양까지 주는 건 조금 에반데. 너무 많잖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소손영이를 만나보겠다. 일단은 소손영을 만나보겠다고 소손영을 만나러 떠나요, 서희가. 이제 북쪽으로 떠났겠지. 그러자마자 소손영이 서희 보자마자 잘았어, 이 새끼 너. 어디서 니네는 지금 우리 대요나라랑 지금 국경도 맞대고 지금 딱 그 우리의 뒤통수에 있는 이 조만한 새끼들이 감히 바다 건너 송나라랑은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는 지금 우리한테는 이지랄을 떨어? 니네 뭐하는 애들이야 도대체. 이제 그러는 거지, 요나라가. 그리고 소손영이 이 얘기도 했어. 솔직히 지금 상황을 봐라. 우리가 지금 얘네 송나라랑 맞다이 까는데 니네가 지금 딱 뒤통수 후려갈길 수 있는데 우리가 니네를 지금 조지러 온 건 당연한 거다. 지금 뒤통수 개실인데 지금 송나라만 쳐다보고 우리가 갈 수가 있냐. 니네부터 정리를 해야지. 소손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희가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저 간다요, 저 새끼 저거 저 종북좌파 새끼 토착개구 새끼 이제 이럴 분들이 있는데 진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서 서희가 뭐라고 했을까? 손영이 형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솔직히 진짜로 정말로.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던 이유가 있었어. 왜? 여진족 때문에. 요 멘트를 쳐 일단. 요거 멘트 잘 쳐, 이분이. 서희 저분이 외교 감각이 있는 양반이야. 이거 멘트 잘 쳤어. 지금 여진족이 여기 압록강 두만강 이쪽에서 졸라 설치고 있다, 지금. 쟤네가 졸라 설치고 있어가지고 얘네 때문에 우리가 뭐 너네랑 같이 교류를 하기도 어려웠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너희와 함께 뭘 그게 안 되지 않냐, 지금.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쪽에 있는 얘네들, 여기서 설치고 다니는 저 오랑캐 새끼들, 저 여진족 새끼들, 저 새끼들만 정리를 하면 우리 고려는 요나라 거란과 너무나 잘 지낼 수 있다. 당시 요나라 거란의 상황은 뭐예요? 서희가 저렇게 얘기한 건 둘째치고 고려랑 처음에 잘 지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고려가 쌩을 깐 거야, 처음에. 그래서 또 송나라랑 졸라 바쁜데 고려가 또 송나라랑 친하게 잘 지내니까 요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요, 여진족 때문에 그랬어요. 여진족만 좀 정리를 하면 선생님들하고 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외교적 뻥카를 친 거예요, 서희가. 당시 거란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고려랑 계속해서 지금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거란도 지금 빨리 굵고 짧게 빨리 고려를 어떻게 쇼부를 보고 빨리 이런 걸 하고 빨리 송나라한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시에 거란도 여진족들 때문에 좀 피곤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 여진족이 자꾸 약탈을 하는 거야, 요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새끼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이해관계가 고려와 요나라가 딱 떨어지면서 고려도 저 여진족들을 조짐으로써 영토를 얻고
거란은 아래쪽에 있던 여진과 고려를 신경 안 쓰고 송나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요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요 나라가 송나라랑 싸우지 않는 상태였으면 서희의 외교 담판은 없었겠죠. 솔직한 얘기로. 이런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는 게 있었다는 거. 물론 서희 그분이 이제 똑똑했고 요 나라와 송나라의 상황을 또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당시에 외교 당국자면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저런 협의도 했긴 했겠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외교 당국자면 당연히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연히 외교 당국자로서 저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저렇게 쇼부를 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행동을 너무 띄워주는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마치 서희의 외교 담판 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요 나라가 이 고려 이 새끼 무조건 박살내러 가야지 요런 입장이었던 거를 서희가 막았다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요 나라도 고려랑 잘 지내려고 처음에 했었고 오히려 고려가 그걸 쌩깠었고 그 다음 요 나라는 송나라랑 바쁜데 쳐들어왔더만 서희가 그 상황에서 이제 송나라 때문에 바쁘시죠? 또 이렇게 들어오면 쇼부 좀 볼까요? 요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희가 잘했어요. 적당한 쇼부를 잘 받고 잘하긴 했으나 마치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요 나라가 무작정 고려를 그냥 밟고 그냥 개 없애버리려고 내려오는 거를 서희 혼자 막았다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마치 서희의 말빨 100%로 막았다 요런 건 과장이라는 겁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건 이후에 고려가 송나라랑 쌩을 까요. 이제 거란 요 나라 말을 들으려고 고려가 이제 송나라랑 쌩을 까요. 그러면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거란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원래는 조공책봉을 송나라랑 했었는데 고려가 쌩을 까고 거란의 연호를 쓰면서 이제 거란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요 나라 거란 입장에서 당시에 후방에 있던 고려가 연호도 자기들 거 써주고 이제 송나라랑도 쌩 깠대. 이제 4대 관계 조공책봉 관계를 거란의 요 나라랑 고려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서희의 외교 단편이 993년입니다. 993년이에요. 이 993년부터 요 나라 입장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줄어들었잖아. 고려가 이제 잠잠해졌잖아. 연호도 거란 거 쓴대 이제 요 나라 거. 이제 전쟁 준비를 야무지게 해요. 1004년까지 야무지게 거란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004년부터 대대적으로 요 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송나라가 진짜 요 나라 거란한테 터지고 대가리를 숙여요. 그리고 송나라가 요 나라한테 매년 조공을 바치고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 송나라가 요 나라한테 바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송나라를 조지고 나서 거란이 이제 처리해야 될 게 또 남은 거야. 뭐? 고려. 고려를 이제 조지러 가야 되는 거야. 왜? 고려가 거란의 요 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했댔잖아요. 근데 고려가 계속 그 이후에도 송나라랑 계속 접촉을 했어요. 거란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바쁘잖아. 송나라 쳐들어가느라 거란도 바쁘니까 요 나라도 바쁘니까 그걸 내버려뒀던 거지 모르던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요 나라 입장에서 이 새끼들 이거 내버려두면은 언제든지 송나라랑 또 결탁해서 통수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 나라가 고려를 1010년 이 새끼들 어디서 감히 통수를 칠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요 나라가 개빡쳐가지고 1010년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고려가 개경까지 함락당합니다. 이때 고려의 현종이 요 나라에게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상하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 상하 관계를 제대로 맺겠다면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개경까지 함락당한 이후에 요 나라가 이제 철수를 해요. 근데 이때 그거 아세요? 현종이 공식적으로 요 나라한테 이제 상하 관계를 맺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요 나라가 철수를 하잖아요. 와, 근데 이때 통수를 제대로 쳐 고려가. 상하 관계 맺는다고 해서 이제 요 나라 군대가 철수를 하잖아. 그 철수하던 군대를 개통수를 치고 존나게 공격합니다. 와, 이것도 진짜 좀 보기가 좀 모양이 좀 그런 게 본인들이 개경까지 함락 당해가지고 이제 왕도 죄송해요 진짜 대가리 숙일게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잖아. 그래? 알겠어. 오케이 확답 받은 거야 하고서 이제 철군을 한 거야. 이제 그거를 쫓아가서 통수를 쳐가지고 탈탈 털어졌대. 그때 요 나라 군대가 진짜 탈탈 털려요. 그거 요 나라가 개빡쳐가지고 1년 뒤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새끼들 하면서 요 나라가 1011년에 또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장기전이야. 이때부터 9년 동안 꾸역꾸역 싸워요. 왜 꾸역꾸역이야? 요 나라가 여기서 아무리 송나라한테 조공책봉을 받았다 한들 얘네도 사방이 바빠. 얘네가 여기도 바빠. 얘네가 여기만 쳐다볼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이민족, 여기서 또 다른 이민족, 여기서 또 다른 이민족, 이거 관리를 해야 되거든. 이게
전선이 저렇게 국경이 저렇게 생긴 거 참 힘들겠다 진짜. 내가 저 국경 가지고 있는 왕이었으면은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 진짜. 여기 또 이민족이 한둘이야 여기 유목민족이. 그러니까 요 나라가 엄청 바빴어요 저때. 요 나라도 고려랑 계속해서 싸우기에 피곤한 거야. 그래서 계속 싸우면 싸우는데 철군을 결정합니다. 1019년에 철군을 해요. 그래도 고려가 좀 오래 개겼어요. 그죠? 이때 1019년에 결국에 요 나라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철군을 하는데 이때 귀주대첩에서 강감찬한테 또 한 번 개박살납니다. 이제 거란이 1019년에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철군을 결정해요. 1018년부터 그 이후에 귀주대첩 이후에도 계속 탈탈 털리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 나라가 고려를 잘 안 쳐들어가. 근데 고려를 요 나라가 안 쳐들어갔어도 요 나라가 잘 나가요. 저 이후에 송나라랑 요 나라 옆에 또 서하라고 여기 있었어. 서하랑 싸우느라 졸라 머리 아픈 송나라한테 요 나라가 야 땅 좀 더 내놔 그러면서 계속 겁박을 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뭐야 그러면은 티베트계 탕구투족으로 이루어져 있던 서하랑 송나라가 싸우느라 바빴고 송나라가 정신없을 때 요 나라는 또 고려에게서 그냥 포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중원에 압박을 가하고 요 나라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송나라한테 땅 더 내놓으라고 압박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 나라가 중원 쪽으로 눈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었다. 당시 중국 대륙의 상황은 송나라 대 서하 대 요 나라 대 송나라 요런 상황이었던 거죠. 고려는 좀 따로 봐야 되고 요 나라가 당시에 그래도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송나라 서하 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요 나라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전력들을 다 어디다 보내놨겠어요? 여기다 보내놓는 거야 여기다가. 요 나라가 이제 고려 위쪽에 여기 요쪽은 좀 신경을 덜 쓰고 고려도 신경 덜 쓰고 이러면서 여기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그새 요 나라와 고려 바로 옆에 위에 있던 여진의 힘이 쑥쑥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진족이 당시에 압록강 쪽에 있던 애들이 숙여진 압록강 쪽에 있던 여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요 나라한테 복종하고 아예 머리 숙이고 살기로 한 애들이야. 요런 애들이고 근데 두만강 쪽 얘네들 있죠. 두만강에서 연해줄 방향으로 가는 그쪽 애들 요쪽에 있던 여진족들은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거야 대신 조공 바칠 테니까 우리 내버려둬 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요런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뭐야 이제 압록강 쪽 여진하고 두만강 쪽 여진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요 나라의 황제가 요 두만강 쪽 여진에 휴가를 간 거야. 이제 조공 바치는 애들 놀러 간 거지. 조공 바치던 애들이니까 이제 좀 업신여겼겠죠. 솔직한 얘기로 좀. 당시 잔치를 열었어.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 이제 두만강 쪽 여진들 이제 부족장들이 다 모였겠죠. 모였는데 요 나라 황제가 야 너네 이제 조공 바치는 이네 이 오랑캐 새끼들 이네 요 잔치 앞에서 춤 좀 춰봐라 이지랄한 거예요. 당시에 두만강 쪽 여진들을 통합한 지도자 아골타란 사람이 있었어요. 요 나라 황제가 얘한테 춤을 추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골타 입장에서 아니 씨부레 내가 그래도 명색의 여진족 지도자인데 아니 내가 춤까지 춰야 돼? 하면서 뻐겨. 뻐겨. 그러니까 요 나라 황제가 당연히 빡쳐. 이 새끼 봐. 감히 지금 내가 이 요 나라의 황제인데 내 명령에 복종을 안 해? 저 새끼 처형시켜 저 새끼 저거. 이 건방진 새끼 뭐 이러는 거야 이제. 주변에 있던 요 나라 신하들이 아이 황제 폐야. 저 오랑캐 새끼 저거 예법도 모르고 저 무식한 새끼라서 그러는 겁니다. 춤 좀 안 췄다고 처형하는 건 조금 선 넘네요. 예법도 모르는 저 오랑캐 새끼 살려주십시오. 내버려 두세요. 그냥 요렇게 좀 해요. 그래서 살려는 줘. 이 수모를 당한 여진족의 지도자 아골타가 개빡쳐서 서기 1115년 여진족의 나라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이래서 지랄 떨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가만히 지들끼리 세력도 안 커지고 내버려두는데 거기서 괜히 감정 자극해가지고 여진족들도 와 우리의 부족장을 저렇게 개차반 취급해 저 황제라는 새끼가? 그러면서 개빡치면서 괜히 응집되고 저 개새끼들 조지러 가자고 할 때 사기도 높아지고 뭐하러 그런 일을 만들어? 아무리 지가 힘이 세다고 상대방 없이냐 그러면 하수인 거야 하수. 그렇게 요 당시에 금나라의 태조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건국하자마자 금나라가 요 나라 졸라게 조져요 진짜로. 연해주부터 해가지고 막 두만강 쪽에서 환장해서 요 나라 개박살나 진짜 졌대. 여기에도 요 나라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야. 요 나라 사람들이 막 여진족들이 쳐들어와서 막 자기들 막 죽일라 그러니까 막 고려까지 피난 오고 막 그랬었대야. 그러자마자 요 나라가 이제 고려한테 연락을 해. 연락해가 지들도 졸라 쳐들어오더니 고려한테 연락해서 야 고려야 뭐 저번에 뭐 우리 좀 전쟁 많이 했어 그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9년이나 싸웠다 그지? 강감찬이 잘 지내? 우리 또 깐부 맞잖아. 이번에 좀 여진족 좀 잘 조지러 가자 좀. 그러니까 고려가 쌩까 일식을 해요.
어떤 뭐 답장도 안 하고 그냥 일십을 딱 하고 가만히 있어서 고려가. 왜냐면 지금 실제로 여진족이 여기서 요나라를 이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괜히 요나라 도와줬다가 나중에 금나라가 이겼는데 그때 되면 또 무슨 후환을 또 감당하라고 거기서 무슨 답장을 해. 가만히 있어야지. 금나라 여진족이죠 이제. 여진족이 이제 쫙 그 요나라 거란족 쓸고 내려가니까 오히려 당시 고려가 사신을 보내. 금나라한테. 아우 이번에 요나라랑 전쟁하셨다며. 아우 또 전쟁 승승장구하신다고. 아우 또 축하드려요. 아우 또 우리 또 좀 잘 지낼까요? 금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요. 고려가. 금나라가 요 정도 이제 세력을 먹고 있었겠죠, 그죠? 요나라는 여기서 버티고 있었을 것이고. 요때 송나라랑 금나라가 손을 잡고 요나라를 아예 개박살냅니다. 요나라 최대 영토였어 이게 1105년에. 근데 1125년 요나라가 지구에서 멸망합니다.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린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 최대 영토로부터도 20년인데 아골타 개빡치게 한 게 뭐예요? 아골타 개빡치게 했을 때가 한 1110년? 딱 그쯤이에요. 1110년.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개박살 난 거야 요나라가. 10년 만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금나라가 탄생하고 송나라랑 같이 양쌍 사이드로 조지고 나서 한 10년에서 15년 만에 컷이 된 거예요 요나라가. 자 그렇게 이제 중국 대륙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제 중국 대륙은 여진족의 금나라 대 한족의 송나라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진족 금나라랑 송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요나라 개박살 냈댔잖아. 근데 금나라 입장에서 당시 그때 같이 힘을 합해서 요나라 조질 때부터 금나라가 딱 송나라를 보니까 송나라 저 새끼들 좀 좆도 없는데 그래서 여진족의 금나라가 당시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요나라가 다 박살나기 전에 서기 1123년 요때 금나라가 요나라를 조짐과 동시에 송나라도 같이 조집니다. 1125년에 요나라가 지구에서 사라졌다 그랬어요. 요때부터도 금나라는 요나라랑 송나라를 같이 조진 거야. 같이 더블로 조진 거지. 더블로 동시에 두 군데로 간 거지. 근데 이때가 금나라도 시기를 잘 잡았던 게 뭐냐면은 송나라가 내부가 개판이었어요. 송나라도 내부고 외부고 사방이 개판이었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 금나라 튀어나오기 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 금나라 튀어나오기 전에도 송나라 피곤하게 했던 거 중에 서하 그리고 바로 위에 요나라. 그래서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송나라가 요나라를 막아야 되니까 여기 75만 대군을 여 북쪽 국경에다가 배치하고 수도에는 30만 대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다가 75만을 배치를 해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이 중원에서 밥 벌어먹고 돈 벌고 한 거 다 여기다 보내야 된다는 얘기야. 맨날 저 75만 명에게 군량미가 들어가고 재정은 개판이 되어가고 여기서는 서하가 설치고 있고. 당시에 송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조선에서 노론소론하면서 싸우던 그 당파 싸움하던 것처럼 송나라도 파가 졸라 갈라져가지고 졸라게 싸우고 있었어 저때. 그러다가 결국에는 금나라한테 개박살나고 1127년 금나라한테 1127년에 황제랑 황태자 황후가 다 잡혀. 그러면서 송나라가 이때 멸망을 해요.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황태자의 배다른 동생이 황제의 다른 아들이겠지. 이 황태자의 배다른 동생이 남쪽으로 튀더니 내가 황제다. 내가 송나라의 황제다! 이러더니 남송이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튀어나와. 이제 황제고 황태제고 다 잡혀가지고 끝나는 줄 알았더만 배다른 동생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남송! 하고 또 남송이 튀어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남송이야. 이게 남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송이 금나라랑 계속 싸우긴 하는데 계속 처발려. 결국에는 계속 조공바치고 이제 막 아우 죄송해요 형.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공바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 중국 대륙의 당시 1100년도 1200년도 사이는 뭐예요? 중국 대륙은 남송과 금나라가 티격타격하면서 송나라도 피곤하고 금나라한테 왜 이러세요 형 이러는 상황이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저기 여기 저 허허벌판 초원에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야. 징기스칸.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